이러면 선동이지만. 아니, 근데 오늘 아침에 보니까 또 그 홍준표 시장 대선 출마하려고 준비하면서 또 헌법재판소 없애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내란 선동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고 지금도 진행 중이다. 그리고 그 복판에 그 중심에 국민의힘 법률가들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이제 저도 이걸 이제 이게 굉장히 특이한 파쇼 독재자가 하나 나온 건데요. 네. 이 토양은 어디였느냐, 무엇을 먹고 자랐냐, 네. 어디에 떨어진 씨앗이 어떤 자양분을 먹고 자랐냐. 씨앗도 문제지만 이 토양도 문제라는 거예요. 네. 씨앗은 또 떨어질 수 있어요. 그 토양이 또 있으면 또 자라날 수 있단 말이죠. 그렇죠. 이번 기회에 발본색원해야 된다. 발본색원해야 된다. 발본색원한다. 그 예. 발본색원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고 보는데 예. 하나는 뭐냐면 내란 선동으로 처벌해야 됩니다. 예. 네. 그 모 목사 예. 그 목사도 아닌 것 같아. 개엄하라고 난리치는 그 목사 예. 탄핵 저기 내란 선동이에요. 그리고 이 계엄을 옹호하고 뭐 사기 탄핵이라고 목놓아 외쳤던 자들은 다 그 정당의 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반하는 거라고요. 네. 엄밀하게 말해서 탄핵 그 위헌정당 해산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어려움은 있습니다. 네. 제가 여러 곳에서 뭐 어줍지 않은 그 법률 그 격언을 썼던 게 뭐냐면 해산돼야 될 당은 해산되지 못하고 해산할 필요가 없는 당만 해산되더라. 네. 이게 그 우리가 배웠던 위헌정당 해산 제도가 쓸모 없다라는 논리 중에 하나였던 거예요. 네. 자, 국민의힘 저 정당이 민주적 기본 질서를 지키는 당입니까? 아니잖아요. 네. 그런데 해산이 안 되고 있는 거라고요. 지금 왜? 힘이 세니까 그래도. 그러나 고통이 따르더라도 엄밀히 한번 리뷰해봐야 돼요. 그들이 특히 당 지도부들이 취했던 행동들. 내란 수계 그 집까지 들어가가지고 관저에 들어가서 체포를 막겠다고 난리치던 그 사람들. 네. 사기 탄핵이라고 군중들을 선동했던 그 행동들. 그리고 이번에 이 탄핵 결과에 대해서도 승복하지 않으려는 태도를 그 취하는 모습들. 계엄에 대해서 문헌으로 사과했다가 그것마저도 슬그머니 철회해버리는 저 행동들. 그 다음에 광주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 끊임없이 폄훼하는 저 집단들의 뇌 구조 속에 과연 우리나라 헌법이 제대로 자리 잡고 있겠습니까? 저는 없다고 봐요. 네. 그래서 이번에 한번 이 헌법재판소의 이 판결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룬 성취와 똑같은 기준으로 한 번쯤 그들의 몸을 뜯어봐야 된다고요. 네. 이 몸속에 암이 지금 자라고 있는가 없는가 의사의 심정을 한번 보자고요. 네. 진찰부터 해봐야 됩니다. 그냥 넘어가면 네. 그 토양은 또다시 예. 악의 씨앗을 받아서 또 이런 독재자들을 만들고 폭력적 정치로 나아가려는 욕망을 갖고 있는 집단들이에요. 네. 이건 또 선거에서 또 혹여 이제 만에 하나 민주당이 집권당이 된다면 또 그들 또 부담을 가질 거예요. 왜냐하면 네. 정치 파트너에 대해서 그 평화적 방법이 아닌 네. 정치의 방법이 아닌 사법의 잣대로 거꾸로 때리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러나 이번 헌재 결정문에서도 굉장히 의미심장한 문구가 하나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전 대통령이 예. 민주당에 대해서 그렇게 의문을 가졌다면 왜 위헌정당 해산 제도를 사용하지 않았냐고 헌재도 묻고 있어요. 맞아요. 그것은 합법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평화적이고 합법적인 방법이에요. 예. 왜 윤은 그걸 사용하지 못했을까요? 위헌정당으로 판결 날 가능성이 없기 때문이죠. 그렇죠. 네. 그러나 이 정당에 대해서는 정부에게 권한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느 매체에 가서 그랬습니다. 대통령 권한 대행도 대통령의 권한이 있는 거예요. 의무가 있는 거고. 헌법적 관점에서 어떤 정당이 위헌정당으로 의심되면 정부는 면밀히 조사한 다음에 그 위헌정당 해산 제도를 갈 거냐 말 거에 대해서 판단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권한 대행이라고 해서 그 의무가 없는 거 아닙니다. 네. 그건 법무부가 하는 거라고요. 안 하고 있죠? 다 직무유기예요. 엄격하게 말하면. 그러니까 지금 이번 내란을 겪으면서 많은 국민들께서 어떤 일정 정도의 공감대가 형성된 게 뭐냐면 이번에 확실히 내란을 종식시켜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김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이거 또 날 수도 있다. 그래서 차제에 확실하게 정리하고 넘어가야 된다라는 게 평범한 보통 시민들 저한테도 그런 얘기 많이 하시거든요. 저 어저께 뭐 미정원에 갔었는데 그 선생님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확실히 정리해야 됩니다. 그리고 특히 김건희 씨 문제 절대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세요. 그러니까 저작거리에서 이제 민심들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장의 민심뿐만 아니라 그냥 일상 생업을 이어가시던 평범한 자영업자들 이런 분들이 이거 이렇게 하면은 또 난다. 이거 이렇게 이 심각한 상황을 그냥 놔둬서는 안 된다. 이런 이제 주장들을 하시는 건데,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막 5대 3이니, 뭐 4대 4니, 막 이런 얘기들이 많이 돌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당시에 실제 그 가능성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여러 가지 이제 보충 의견들이 쭉 있던데, 신 변호사님은 이번 결정에서 어떤 대목이 가장 조금 가슴에 울림이 있었습니까? 저는 이제 결어 부분에 대한민국은 이제 민주공화국이다로 시작하는 대목이 상당히 가슴을 좀 울렸고요. 네. 저는 우리 지금 김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정말 우리 국민들께서 정말 면밀히 보셔야 되는 게 윤석열이라는 사람 하나 없어진다고 해서 대한민국 절대 좋아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은 이 반정치라고 저는 부르는데 반정치의 결과의 최고봉에 있던 사람인 거예요. 네. 근데 지금도 수많은 반정치주의자들이 횡행하고 있습니다. 아까 저기 자막에 나왔던 홍준표 같은 자. 네. 반정치의 또 다른 상징이에요. 바로 나오는 게 헌법재판소 없애자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저 반정치주의자입니다. 아니 정치를 통해서 헌법재판소를 우리가 헌법의 산물로 만들어놨는데 네. 이거부터 없애버리자. 그래서 저는 이 반정치가 뭘 가지고 기생해서 먹어오냐면요. 우리 정치를 죽이는 건데. 그러니까 독극물 같은 거예요. 정치에 독극물 푸는 사람들이 반정치인데 네. 이 사람들이 한 손에 들고 있는 칼이 검찰이고요. 한 손에 들고 있는 그 방패가 언론입니다. 검찰과 언론을 휘저어서 장악해서 국민들을 속여먹거든요. 그래서 이미지 정치와 세탁쇼가 가능해지는 겁니다. 네. 그러면 홍준표만 반정치일까요? 이준석 의원 어떻습니까? 반정치의 젊은 상징이에요. 네. 젊은 구태, 반정치주의자. 반정치 왜 그러냐? 젊은 반정치라는 게 정치를 망가뜨려가지고 자기만 이익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이라는 이제 끝판왕이 사라졌으면은 그 다음 단계에 이제 왕이 나오는 거고 그 다다음 단계의 왕들이 나오는 거예요. 반정치주의자들이 여전히 기생하고 여전히 판친단 말입니다. 또 언론도 그걸 좋아해요. 그래서 저는 이 반정치를 없애려면 검찰개혁은 반드시 이제 새 정부에서 강도 높게 해서 아예 그냥 뿌랭이를 뽑아야 되고 지금도 반정치의 아류인 홍준표, 한동훈 여전히 존재합니다. 네. 전 검찰의 그 원인을 제거해야 된다는 거고 하나의 축인 언론을 이용해서 커온 정치인 이준석 그러면은 그 묘한 게 한동훈과 이준석, 윤석열 연결고리가 있죠. 한동훈은 윤석열의 검찰 후배. 네. 이준석은 정치권에 영입을 해가지고 본인이 만든 양두구육.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또 여기서 그냥 이분들이 이미지 변신해가지고 아 저는 개엄 막았습니다. 저는 이준석 의원은 뭐 윤석열하고 싸워왔습니다. 이 헛소리에 또 넘어가기 시작하면요. 또다시 반정치는 반복됩니다. 네. 정치는 더 나빠집니다. 토양이 더 썩어 들어가요. 네. 그래서 저는 이 반정치를 없기 위해서 언론도 이 레거시 언론의 기득권을 깨기 위한 방법은요. 우리가 뭐 가서 매일 시위할 수는 없잖아요. 네. 뉴미디어 키우시면 됩니다. 이 취재 편의점 더 도와주시고 네. 많은 올바른 소리하는 뉴미디어들이 많아요. 네. 그런 데를 더 키워주면 빛이 어둠을 이긴다. 그래서 저는 이 검언에 대한 반정치를 우리가 윤석열 통해서 한 번 경험했는데 네. 너무 썼거든요. 쓰디쓴 독약 같은 건데 다시 한 번 또 독약을 먹을 수는 없기 때문에 네. 전 이 부분을 앞으로 계속 강조할 생각이고 말씀하신 국민의힘 위원정당 맞고요. 그 해산 운동은 좀 제가 이어가려고 합니다. 네. 아, 위원정당 없애버리려고. 해산. 저는 해산 운동 해야 된다고 봐요. 이제 제가 좀 촉대매고 하려고 합니다. 네. 저는 이제 저도 뒤돌아보고 나 스스로를 좀 뒤돌아봤는데요. 이게 그러니까 어찌 보면 우리가 박정희의 후유증이다. 또 광주를 조롱하는 그 토양이라는 게 저는 그 광주를 조롱하는 토양이라고 보거든요. 네. 그 독재라는 씨앗이 떨어져서 자랄 수 있는 토양이라는 게 광주를 조롱하는 네. 민주주의를 위해서 피를 바쳤던 그 역사를 조롱하는. 그러니까요. 그리고 언제든 독재로 귀결하고 왕정으로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의 생각들. 이것이 지금 우리 헌법에서 용인될 수 없다는 점을 이번 헌재 결정문에 잘 드러났고요. 그런데 한 가지 이제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옥의 티가 하나 있어요. 옥의 티? 그게 뭐냐면 결정문에? 네, 결정문에 옥의 티가 하나 있는 게 마지막 이제 끝자락에 보면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피청구인의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것이 정치적으로 존중돼야 된다. 그러니까
윤석열의 뭔가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 것 같다. 네. 근데 앞에서는 다 망상이라는 판단을 해줬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예산 문제랄지 다 그 망상이야. 심지어 형법 개정, 간첩죄 개정하는 것은 민주당이 반대하지도 않았다. 이런 문구들이 그렇죠. 있어요. 그건 사실 팩트예요. 그리고 그 초급 간부들 예산은 너희들이 뺀 거다. 이런 얘기들도 다 써놓고 지극히 자의적이다라는 판단을 이미 내렸거든요. 앞에 대통령의 인식이 지극히 자의적이다라는 판단을 내렸는데 갑자기 끝자락에 와서 뭐 책임감 운운하면서 뭐 정치적으로는 존중돼야 된다. 이런 것들이 어설픈 동정심이에요. 윤석열에 대한 이런 것들을 뿌리 뽑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헌재가 이런 것 때문에 고민했을 거라고 생각은 들어요. 왜냐하면 대통령을 윤을 추종하는 뭐 많이 보면 한 20에서 30%는 국민들을 위로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헌재가. 그러나 이것이야말로 위로의 대상이 아니라 계몽의 대상입니다. 그들이야말로. 이들이야말로 계몽의 계몽이라는 게 뭐냐면 그 굉장히 그게 독재적인 마인드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렇죠. 뭐냐면 지식인들이 젊은 신지식인들이 우매한 국민들을 깨우친다라는 게 계몽이거든요. 그렇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 탄핵 각하를 외쳤던 그 선량 하나 우매한 그 사람들은 계몽의 대상이 되는 거라고요. 계몽에 역행하는 문구를 지금 넣으셨어요. 이건 오게티다. 아니 근데 저는 지금 변호사님 말씀하신 부분이 결정문에만 녹아 있는 게 아니고 우리 기성 레거시 언론에도 그런 행태가 또 나와요. 그렇죠. 예를 들면 뭡니까? 의사가 수술 부위를 째야 수술을 하고 사람을 낫게 만드는데 막상 째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아플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못 째고 머뭇머뭇하고 있어요. 그럼 환자 죽죠. 그쵸. 의사는 눈 딱 감고 그냥 째고 수술 도려내야 살리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언론이 아주 맑은 투명한 창이 돼서 국민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해줘야 되는데 어떤 게 있냐면요. 이 기계적 중립론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결정문에 실린 것도 말 그대로 기계적 중립론입니다. 여기를 막 때렸으니까 좀 미안한데 야 너도 그냥 세 대만 맞고 끝내자. 딱 해가지고 균형을 맞추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기만적 중립으로 가기가 쉽습니다. 이번에도 내란 국면에서 여러 레거시 언론사들에서 내란을 가지고서도 토론 붙이고 여기선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선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식으로 어줍지 않게 중립병에 걸려가지고 기계적 중립을 하니까 이게 국민들에게는 기만적 균형으로 갔다. 전 이 부분도 우리가 이번에는 좀 한번 판단을 냉정하게 좀 해봐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